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요 문제풀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핵심을 이해하시고 나서 문제풀이 통해서 실전적인 어떤 응용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책을 준비했는데 책이 이쁘게 나왔습니다. 빨간색입니다. 보면 전체적인 페이지가 보시면요 한 430페이지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430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말입니다, 앞부분입니다. 저는 앞부분에 핵심적인 어떤 사항들, 핵심 정리입니다. 핵심 요약인데 이것이 한 150페이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이제 기타 문제 파트가 보시면 한 300페이지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 수는요 한 보면 한 700문제 정도 제가 수록을 했습니다. 700문제나 있습니다. 그고요. 핵심은 제가 강조해서 제가 잘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만 잘 보셔도 참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수업은요 문제풀이 문제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거 하면서도 이제 항상 먼저 해당 파트 문제의 장들 앞에서 먼저 핵심 정리를 먼저 합니다.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문제풀이 훈련을 통해서 그걸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이 과정이 아마 30한 2강 나올 겁니다. 32강쯤 될 것이고요. 다시 끝나고 나면 다시 핵심만 가지고 다시 한 20강에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믿으시고요. 이 핵심과 문제를 통해서 배양 훈련 좀 하시고 나서 모의고사 훈련 몇 번 하고 나면요, 적어도 이 과정에서 제가 장단컨대 절대로 80점 정도의 득점이 가능하게 준비를 제가 했고 준비가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주고 가시면 충분하게 80점인데, 여러분들은 원치 않으시죠? 점수가 공법은 60만 나와도 무조건 합격입니다. 합격이니까 제가 하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3분의 2만 소화하시면 충분하게 안정적인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가시면 됩니다. 또 여러분들 이 책은요 참 이렇게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실 때 이 책을 두 분만 딱 보시면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어떤 흐름인지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서와 아울러서 이 책을 병행해 보시면 충분히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믿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말입니다, 수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전체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국토계획법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국토계획법 이것을 가지고 제가 한 10강 정도 수업을 하겠습니다.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도시개발법이죠. 이 개발법 파트는 제가 한 5강 정도 수업을 준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시 및 중앙형 정비법이 있습니다. 이 정비법도 5강이면 충분합니다. 할 테고요. 그 다음에 건축법은요 한 7강 정도를 해야 됩니다. 7강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입니다. 이 법도 보시면 한 5강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농지법은 한 2강 정도에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이 한 30한 3강에서 4강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만약 시간이 걸리면 더 한다 할지라도 충실하게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시지만 그냥 참고 이겨내시면 충분하게 여러분들 올해 끝나실 때 정말 멋진 선물 공연 중에서 멋집니다. 앞으로 이 노후 시대에 말입니다, 가장 훌륭한 자격증이 바로 요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 값진 시간을 투자하셔가지고 일정을 따놓으시면 분명하게 좋은 그런 어떤 성과와 어떤 미래의 멋진 인생의 설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 보겠습니다. 보시면 페이지로 보시면 국토계획법에서 156페이지가 나옵니다. 제1장 용어에 대한 정의네요. 자,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항상 서두에 있는데 이것이 20회 때 한번 나오고 난 이후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음 시험은요 용어 정의를 물으면서 전반적인 흐름을 또 물을 수가 있다라고 확인되어지니까 이것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용어에 대한 정의. 자, 옳은 것은 무엇이냐 1번 문제에서 묻고 있습니다. 다 보니까 1번 보니까 도시군 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관리기구로 구분한다 되어 있죠. 아닌 거 아시죠? 네, 보십니다.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런 계획의 받침을 가지고 이제 이 도시 차원에서도 각종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해서 도시와 군 단위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실제적인 토지 이용 계획들입니다. 그럼 계획을 세울 때는요 일단 단기 실천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사를 하고 이렇게 이용하겠지만 실천하기 전에 먼저 장기적인 목적의 발전 계획을 먼저 세웁니다. 그래서 도시군 단위 안에서 장기 발전 계획이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들만의 장기 발전 계획이다 합니다. 그 다음에 실천 계획입니다. 이 장기 발전 계획을 하나씩 실천하기 위해서 세우는 계획이 있다. 바로 관리하는 계획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 이 두 가지 계획이 도시 단위 토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하면요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통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 단위를 벗어나서 이 도시들의 어떤 계획들 사이에서 다시 조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광역 도시 계획은요, 이 계획은
도시 둘 이상을 서로 조정키기 위해서 세우는 바로 도시를 벗어나는 광역 계획권에서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건 도시 계획에 포함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 질문은 X입니다. 다음에 2번입니다. 자, 2번도 X네요. 여러분들 아시죠? 기반시설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요 시설들 가운데에서 어떤 시설을 지금 우리가 설치를 해보자, 또 정비를 해보자, 또 있는 시설 또 개량을 해보자 라고 합니다. 이런 식에 필요할 때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서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시설 종류하고 그 다음에요 어떤 장소에 위치와 어떤 크기로 할 것이다를 결정을 딱 해줍니다. 결정이 딱 되어지면 명칭이 막히죠.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에서 도시군 계획시설 이렇게 부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시설들 가운데서 결정이 되어진 것은 다 도시군 계획시설이지 공공시설 아닙니다. 그래서 2번입니다. X입니다. 3번 보십니다. 3번 도시계획들은요 도시 단위 토지 안에서 수립을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도시와 군 하면 그 범위가 어디냐면 서울특별시 또요 광역시들 또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 시와 군 단위 토지를 말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군구가 아니겠죠. 특광 시군 단위가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수립 범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부터 X가 되겠습니다. 자, 4번 질문이 맞네요. 자, 광역도시계획은요, 이 광역도시계획은 상설계획이 아닙니다. 어떤 도시 간의 계획들이 서로 맞지 아니할 때, 요 바로 위에서 요 계획들을 다시 지침을 주기 위한 바로 상위계획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오는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있는 도시 간의 권역을 정한다. 그래서 광역계획은 정하고 요 권역 안에서만의 장기발전 계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죠. 예. 다음에 5번입니다. 용도구역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에 있는 그 제한들을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강화 아니고요.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용어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왔던 적이 있던 문제였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세요. 자, 용어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고 있네요. 1번 지문. 예, 이것도 나올 수 있는 문제죠. 자, 저희가 보시면 개발 행위한다 할 때 허가를 합니다. 하는데 개발 행위 허가할 때 심사 조건에서 보시면 어떤 기반시설이 제일 잘 갖추어져 있는지 이것을 본다. 그런데 이 기반시설이 현재 보니까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부족해요. 그럼 추가로 더 설치가 필요한데 설치가 하기가 아주 곤란하다. 그러면 가능할 때까지 개발을 억제하겠다. 방법이 뭐냐 보니까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 중에서 억제한다. 이 목적이 뭡니까? 바로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되겠죠. 그래서 부족한데 곤란해서 무엇을 억제한다, 강화한다 라는 말 딱 나오면요. 이 문장 딱 나오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딱 나와야 됩니다. 반대로요. 필요한데 설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지가 필요하다. 땅을 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종 어떤 비용이 투입됩니다. 이 비용을요. 부담시키겠다가 무엇입니까? 이 장소는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된다 이렇게 말하죠. 하니까요. 부족한 데까지는 다 똑같은데 곤란하다, 설치한다 해서 구분이 쫙 되어집니다. 개발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부담구역 해서 보시면 문장 1번 질문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이네요. 용도구역이죠. 우리가 용입니다. 토지 용도제들,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와 용도구역들 결정은 전부 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도 다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4번 사항도 나왔던 적이 있던 문장이죠. 자, 우리 도시계획 사업들, 도시와 군 단위에서 수립하는 각종 어떤 토지 이용 계획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계획이 뭐냐 하면요.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 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토지 이용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도시정비 사업을 묶어서 통칭한 것이 바로 도시군 계획 사업 이렇게 부릅니다. 때문에 보시면 4번부터 맞습니다. 자, 5번 질문 보니까 아까 1번 문제에서 나왔던 것과 똑같이 나왔네요. 자, 우리가 도시군 관리기구로 결정이 되어진 시설 뭡니까? 기반시설 가운데에서 도시군 관리로 결정이 되어진 것이 바로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5번에 있는 앞부분과 뒷부분 싹 바꿔야 맞는 말 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이런 말도 중요하니까 확인을 꼭 해주세요. 자, 이제 3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몇 개이냐 묻고 있습니다. 자, 기억 볼까요?
도시군 계획은 특광, 특도, 특시군 안에서의 수립하는 도시의 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등 토지 이용을 말하며 아까 보셨네요. 광역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에 포함이 안 된다 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이 두 개 묶어서 도시군 계획 이렇게 부르죠. 하니까 기본 X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보니까요. 자, 도시군 계획 시설은 도로, 공원, 철도 등등등 기타 공공용 시설과 또 기타 행정청이 설치하는 각종 어떤 운동장 등등등 시설을 말한다. 되겠죠? 아니죠? 보시면요. 이 표현을 보시면요. 공공시설에 대한 요 표현은 바로 공공시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공시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딱 나오면 이러한 시설들 가운데에서 도시군 관리기구로 설치하자 결정이 되어진 것들을 말한다고 명시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현 지문도 X가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3번 티가 보시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딱 나오면 개발로 인해서 시설이 부족한데 설치를 하기 위해서 하나 아니에요. 곤란하다 나오면요 개발 밀도 관리 설명이죠. 그러니까 설치하기 위해서 용지가 필요하다, 비용 필요하다, 부담시킨다 라는 말이 나와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문장 구성이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얼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나오죠. 어떤 일단의 토지 계획을 딱 세울 때 전체는 힘들고 특정 장소 일부입니다. 일부 장소에 대해서는요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고 요 해당 사업자들이 말입니다. 토지별로 해서 요쪽은 이런 건물을 딱 짓고요. 여기는 멋진 공원을 딱 꾸미고 멋진 건물을 딱 짓고 공원을 딱 꾸미고 멋진 건물을 짓고 아주 멋진 타운을 이렇게 조성하기 위한 특별한 계획이죠. 그래서 도시 전체는 못하고요. 일부 장소에서만 수립하는 아주 상세한 도시 이용 계획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건 전체가 아니고 일부 장소만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일부만 딱 나와야 된다. 전부 나왔죠? X입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나오면 일부에 수립하는 상세한 도시군 관리 계획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 X, 일부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리얼도 X네요. 맞는 것이 없습니다.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이제 2장 갑니다. 2장. 자, 광역 도시계획 참 어려운 계획이죠. 요것을 넘어가시면요. 딴 것은 쉬워 보입니다. 쉬워 보여. 그러면 어려운 것이 바로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자, 그걸 보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 또 한 문제가 이것이 19회 때 나오고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지문에 한두 개 나오고요. 16회, 19회 나오고 지금까지 안 나왔어. 근데 저번 시험에 말입니다. 이 계획 파트입니다. 광역 기본 관리계획. 다 몽땅 안 나왔습니다. 늘 3개씩 나왔던 파트에서. 이번 시험 반드시 3개 이상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번 시험에 광역계획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예. 일단은 먼저 핵심을 잡고 나서 문제 필요한 것만 풀겠습니다. 제가 잡는 핵심만 잘 보셔도 한 문제부터 마칩니다. 보세요. 자, 우리가 보시면 각종 어떤 국가 차원에서 계획을 세운다 하죠. 각종 어떤 국가에서 각종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계획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국가의 장기 발전 계획, 국토 종합 계획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실천 계획에서 각종 어떤 계획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런 계획의 실천을 위해서 전국토를 다시 나누었다. 도시로 나뉘었다. 그래서 도시와 군 단위다. 해서 요 범위는요. 각종 어떤 특별시, 광역시, 시와 군 단위다. 물론 이 속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포함됩니다. 자, 요 단위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딱 세운다. 그런데 국가 계획틀에는 맞추어 놓았습니다. 맞추어 놨어. 그래서 보니까 만약에 국토종합계획에서 저 밑입니다. 저 밑에 동남권입니다. 동남권 해가지고 동남권 해가지고요. 경상남도와 부산시와 울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쪽 보니까 이 동남권에서는 앞으로 이 우리 국토의 발전을 위해서 자 물류 거점 지역을 만든다. 해운 산업을 육성을 한다. 조선 산업도 육성한다. 또 해양 관광을 유치한다. 딱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걸 위해서 또 기계시설도 유치한다. 딱 되어 있어요. 딱 보니까 지금 울산에 현대중공업이 있습니다. 부산에요 한진중공업이 있습니다. 또 거제시 가시면요 대우와 삼성이 있습니다. 또요 STX도 있습니다. 참 많이 있죠. 근데 자 보시니까 창원도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저 그 옆에 있는 통영시라든지 저 남해군이라든지 또 보시면요 고성군들 별로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 근데 다들 공통이 뭐냐? 바닷가를 다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의 요 계획도 실천하려고 딱 보니까 우리가 바다가 많다 보니까 우리도 해운 산업과 조선 산업을 유치해보자 해가지고 이쪽에 막 다시 조선소를 정서를 막 하려고 막 유치합니다. 그러면요 옆에 있는 부산, 울산, 거제에서 볼 때
기간차입니다. 여기도 지금 이제 일자리가 좀 별로 없는데 일자리가 없어. 그런데 또 넘어간다. 그러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러면 도시간에 분명히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국가종합계획에 국토종합계획에 맞추어서 각 시도에서 시군에서 계획을 세우긴 세웁니다. 하지만 국가 틀은 맞추었지만 도시 간에 지금 분쟁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중복 낭비 막고 한쪽에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한쪽은 또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좀 이렇게 양복히 하기 위해서 서로 합의케 합니다. 합의가 안 돼. 도시의 계획이니까 도시가 알아서 세울 수 있다 하니까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이쪽은요 지금 조선 산업 등의 어떤 조화로운 어떤 그런 성장을 위해서 계획이 필요하겠다고 하니까 자율적인 계획이 안 되니까 딱 묶습니다. 딱 묶어 가지고요 도시 계획 항상요 하위 계획들은요 상위 계획에 부합되게 수립을 해야 됩니다. 맞지 않으면 상위 계획이 우선된다. 그런데 이 상태는요 국가계획은 서로 맞춰서니까 지금 우선될 계획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요 바로 위에서 중간 단계에서 말입니다. 요 도시 계획들을 다시 지배를 좀 해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광역 도시계획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해요. 그래서 딱 묻습니다. 그래서 항상이 아니고 문제되는 군 간에만 이것이 나올 수가 있다 해서 그 필요한 정서가 뭐냐 확인해서 이 광역 도시계획이 필요한 광역 계획권을 지정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해요. 그래서 이걸 먼저 지정할 것이고 정해지면 요 권력을 지정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바로 장기 발전 계획이 바로 이것이 광역 도시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런 권력의 탄생은 누가 할 것이냐가 문제가 딱 되어집니다. 보니까요 그 지역이 지금 요 같은 경우입니다. 이 보시면 여기는요 만약에 창원시라든지 또 저쪽에 통영시 이쪽은 다 경상남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같은 도 지역 안에서 인접하는 둘리상의 시와 군 간의 문제일 때는요 시군보다 바로 위에 있지 않다 요청을 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위에 도지사가 있습니다. 도지사 하니까 도지사한테 요청해서 도지사한테 권력을 지정을 받아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요. 그런데 보세요. 저기 부산시, 울산시입니다. 부산시, 울산시와 만약에요 이 창원시가 서로 붙었습니다. 그러면요, 자 부산시는 부산광역시입니다. 창원시는 비록 대도시지만 경상남도 안에 시입니다. 부산은 절대로 창원시, 김해시 이런 작은 시와는 협상을 절대 안 합니다. 나와라. 누가? 경상남도 나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창원시의 문제는요 이것은 지금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또 경상남도 간의 문제입니다. 이때는요 시도보다 바로 위에 누가 있죠? 시도 위에 국토장관이 있죠? 국토장관한테 요청해서 권력을 지정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권력의 지정권자 누구냐면 도지사와 국토장관이다. 이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정했으면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요 항상 계획을 세울 때는 당사자들 간에 먼저 합의해서 세우게 합니다. 해서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자 첫 번째입니다. 그 권력이 도 안에 있는 시와 군 간의 권력일 때의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은 뭐냐? 당신들이 합의해라 라 합니다. 해서 보시면 시장 군수가 같이 공동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이렇게 서로 처음에 업무가 주어집니다. 근데 세운 이 계획을 다시 세웠다면 여기서 우리가 권력을 지정해 준 우리한테 승인 신청해라 해가지고 시와 군이니까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요구를 딱 합니다. 해요. 그런데 이거 신청은요 권력 지정을 했으면 3년 안에 신청을 하게 되어져 있다. 또 강제 업무가 딱 주어집니다. 근데 합의가 안 되어서 3년 되어도 신청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당신들 안 되구나 해서 직접 도지사가 직접 단독으로 해당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또요 예외도 합니다. 예외. 자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해당 시와군은 좀 보니까 뭐가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같이 공동으로 요청을 합니다. 요청해요. 도지사한테 요청합니다. 뭘? 보니까요 우리 처음부터 안 되니까 같이 3자 공동으로 수립하자 이렇게 요청해서 공동 수립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 안 되면요 이것들이 아예 직접 요청합니다. 도지사한테 처음에 단독으로 아예 처음부터 세워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나옵니다. 자 또요 두 번째입니다. 그 권력이 말입니다. 이제 둘 이상의 시와 도 간의 권력입니다. 권력이에요. 이것도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과 예외가 있다랍니다. 원칙이 뭐냐 보니까요. 자 이거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래서 해당 시 도지사가 같이 모여서 공동으로 양보하면서 세워보세요. 공동 수립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그런데 다시 수립한 이 계획을 다시 승인 신청한다.
시도 간의 권역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3년 안에 신청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3년 되어도 신청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때뿐 아니고요. 이때는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또는 시당초 처음부터 국가계획 관련되어서 필요한 각종 어떤 계획 수립일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한해서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예 처음부터 직접 단독으로 수립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라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또 예외 나옵니다. 예외. 자, 이겁니다. 자, 시도지사는 처음부터 시당초 요청을 할 수가 있다. 무엇을요? 시당 처음부터 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권자 당신이 들어와서 같이 쓰자 공동 수립하자. 이걸 처음부터 요청해서 공동 수립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해당 시와 도가는 아예 시장 군수처럼 단독 수립을 처음부터 요청은 할 수 없다. 또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고요. 항상 장기계죠. 이 권력 내에서 장기계획이다 하는 것은요, 지금 당장 현실적인 권리와 뭐 후속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계획 가지고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합니다. 아니까요, 권리 쟁송 등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가 없다. 또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문제. 이런 문제입니다. 광역계획권 등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도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겠죠. 자, 1번에 광역계획권은 국토장관과 도지사가 지정을 할 수 있다. 도와 국장이죠.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또요. 2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장기발전계획이죠. 세워진다 해도 권리 여부는 나오지 않습니다. 쟁송 제기하지 못한다라죠. 2번 질문 맞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요 계획은요, 상설 계획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수립 주기 이런 거 원래 없습니다. 필요할 때 나오는 어떤 깜빡깜빡했던 나왔던 계획이지 또 사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주기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3번이면 X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4번입니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와 도에 걸쳐 있을 때의 원칙은요, 시도가 공동 수립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4번님은 맞습니다. 맞고요. 5번입니다. 광역계획권 지정 1년부터 3년이 되어도 해당 시와 군으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을 때 도가 직접 단독으로 수립을 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예. 자, 또요. 또 승인 신청하지 않는다 해도 권력이 효력을 상실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도가 직접 수립을 해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번님부터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번 가겠습니다. 권력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네요. 자, 1번입니다. 원래 권력의 옳지입니다. 원래 원칙은요, 이 권력을 정할 때는 인접하는 것, 특광시군 관하구역 전부를 다 지정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 구역의 일부 장소를 또 정할 수 있어요. 일부. 그때 일부 정할 때는요, 우리 구와 군과 업과 면 단위로 정한다. 이런 말 나옵니다. 이때군요,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보시면 그 지문 1번 지문 맞습니다. 자, 2번 넘어가고요. 3번 갑니다. 자, 광역계획권 지정 절차는 행정청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이 가지고 국민들이 어떻게 쟁송 제기는 못한다라고 합니다. 해서 보시면 할 수 있다, 할 수 없습니다. 이 계획 자체도 할 수 없고 권역 지정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습니다. X네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권역을 지정할 때 보시면 절차가 있습니다. 의심통합니다. 의견 청취한다. 당신들 왜 필요합니까? 의견는다. 그 다음에요, 도계위에 심의 거쳐서 권역을 지정 통보해주면 권역이 된다. 의심통한다라고 합니다. 절차가 나왔네요.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보시면요, 자, 당연히 권역을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을 행정청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도 당연히 맞는 말 되겠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답은 3번만 X네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문제 갑니다. 자, 우리 계획 설명이 딱 틀린 것은 무엇이냐? 기출 문제였네요. 도지사도 권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예, 할 수가 있네요. 있습니다. 다음에 2번입니다. 여러분 계획 수립할 때 보시면요, 절차가 좀 나오죠. 항상 모든 경우 수립을 할 때 보시면 이런 말 나옵니다. 기초 조사를 할 것이다. 주민들 의견 청취를 할 것이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도 할 것이다. 라면서 이때 주민 의견요, 공청회 통해서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 승인할 때 보시면 항상 다른 부서와 협의할 것이다. 그래서 심의할 것이다. 해서 그것을 송부해주면 발표 공고 열람을 시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 기공 지방의회, 기공지에서 수립을 한다. 그 다음에 협심해서 승인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기공지수 협심 승공 이렇게 우리도 하는 부분이 있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보시면요, 공측에 교체한다. 예, 맞는 말입니다.
공청입니다. 공남. 이때 끝에는 공남인데 이때 공남이 아니에요. 공남 나오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만 공남 나오죠. 땅은 공남이 나오지 않습니다. 공청입니다. 자, 그래서 맞고요. 3번입니다. 보시면요. 광역계획의 수립은 시도 시군이 공동으로 수립을 하여서 각기 도지사 국장한테 성인 신청을 한다가 원칙이다.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4번입니다. 자, 계획 수립할 때 해당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합니다. 하는데 요 지방의회는 어딥니까? 보시면 시군구가 아니죠. 시군 또는요 시도에 있는 지방의회지. 시군구 나왔죠. 구는 X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4번 질문 X에서 시군구가 아닙니다. 구는 빼야 됩니다. 그래서 X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요. 수립을 하면 마지막 콩나물 30일 이상 콩나물을 한다라는 말이 또 절차상에 나와 있습니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도 기출문제네요. 광역도시계획 수립 주기 없대했죠. 바로 1번 지문 바로 X가 탁 됩니다.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4번 문제 2번 지문 잘 보세요. 잘 보시면요. 자, 우리가 보시면 우리 도지사가 직접 수립을 하는 경우가 2번 나옵니다. 성인 신청 안 해서 수립하는 경우가 있고 또 처음에 요청해서 직접 단독 수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그럼 단독 수립을 했다 할지라도 원래가 요 시와 군 단위에서의 요 광역계획은요 원래 원칙이 성인권자가 도지사입니다. 이 사람이 계획을 세워서 뿌리지 원래 성인권자입니다. 따로 성인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3번입니다.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안에 속해 있으면 원칙은 시장 군수 공동 수립을 한다. 그것이 원칙이죠.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자, 우리가 계획 수립이 아니고 처음부터 뭔가 안 되고 있으면요. 시장 군수나 시도에서 단독이나 또는요 공동으로 조정 신청도 할 수가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4번 질문 맞습니다. 자, 5번은요. 항상 모든 계획을 세울 때 발생한 조사로 인한 각종 손실이 있다 하면 그 손실을 발생시킨 행위자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이 속한 그 행정청에서 보상을 해야 공무 수행이 된다. 해서 5번 질문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나왔던 기출 문제네요. 자, 보시고 이제 1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묻고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원래 장기발전계획이다. 그러면요 개괄적, 포괄적 수립이 대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여기 보시면 이 도시계획들에 대한 지침을 주기 위한 그런 어떤 목적이기 때문에 지침을 주기 위해서 특정 현안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또 지침의 내용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1번 질문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국가계획과 항상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이 서로 맞지 아니할 때 상위계획이 우선된다고 하죠. 또요, 우리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계획이 서로 맞지 않으면 광역이 우선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2번 질문 맞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그 뒤에 나올 겁니다. 수도권 안에 속해 있지 아니하면서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와구는 기본계획을 세우지 아니할 수 있다. 다음 시간에 배우실 사항 맞습니다. 다음에 4번 보시면요. 자, 이것도 다음 시간 배울 사항이네요. 특별시, 광역시는 기본 계획을 직접 스스로 확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요. 하지만 5번에 이 해당 시장 군수가 수립한 기본 계획 같은 경우는 도한테 성인 신청을 해야 된다. 국장이 아니죠. 도지사한테 신청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번 점 X인데 3, 4, 5번은요. 다음 시간에 배우실 사항입니다. 자, 감사합니다.